제주에 살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산책이라든지 운동을 하기에는 요즘이 딱일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러너와 함께하는 제주 마라톤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제주도에 살고 있는 마라톤 20년 차 강한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주방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달리는 드라이버가 된 러닝 5년차 전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제주를 달리는 러닝 5년차 이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 제주를 달리고 있는 달리기 4년차 안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합니다. 42.19km를 멋지게 완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네 분이 다 마라톤 복장을 입고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도 평상시에 달리는 척 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네. 약간 좀 편안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역시 베테랑들은 복장부터가 다르시네요. 예. 근데 러너들은 매일같이 뛴다고 하던데 그럼 오늘도 혹시 다 뛰고 오신 거예요? 네, 저도 평소에 새벽 4시쯤에 기상해서 한 6시까지 한 15km에서 20km 정도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를 뛰세요? 보통 주중에는 집 주변에 뭐 한라수목원이라든가 제주종합경기장, 뭐 시민복지타운 이런 근처에서 달리고요. 주말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거나 하면 차 먼데 사려인숲길이라든가 이런 데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환님은 어디를 주로 달리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집 근처를 많이 달리는 편인데요. 근데 집 근처에 용담 해안도로를 타고 이제 도두봉 위에 정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뛸 때는 일출을 보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일몰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km, 14km 정도 되면 1시간 좀 남짓 정도 달리는 그렇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 집 주변, 아라동 주변을 달렸고, 그리고 제주대학교까지 해서 다 달리고 왔고, 회사 근처에 그 사라봉이라고 오름이 있어요. 그쪽 둘레길을 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기현님은 어디를 뛰세요? 저는 화북에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삼양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안도로를 달리고 양 끝에 사라봉이랑 원당봉이라는 오름이 있거든요. 거기를 연결해서 달리면 한 7에서 10km 정도? 아니 그럼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한 번씩만 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도 뛰시고 저녁도 뛰시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아침, 저녁 뛸 때도 있고요. 어.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에 2번 뛰도록 노력 중이에요. 아니 왜 계속 뛰기만 하세요? 퇴근하고 나서도 뭐 다른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다 각자 개인마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다 공통적이겠지만 약속이 달리기예요. 사람도 달리면서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뛰는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은 어떻게 하다가 달리기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만으로 50이 넘었는데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이제 직업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술, 담배 이거로 인해서 계속 비만이 오고 젊은 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농담 말이겠지만 큰일 나겠다. 술, 담배 안 끊고 체중 조절 안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그 말 듣고 요 근처에 한라수목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걷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한 20kg를 뺐어요. 20kg 빼는 과정에 어떤 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처음 2004년 감귤 마라톤 대회 첫 출전을 했는데
달리기가 주는 매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에 운동할 때 자기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자기와의 명상이라 그러잖아. 이런 거를 고요함 속에서도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매력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까지 한 70, 80 건강할 때까지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기 한종 선배님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요즘 달리기가 좀 대세래. 우리 여기 러닝크루 가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 러닝크루에 처음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달리기를 하다가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근데 생각보다 나 잘하네? 재미도 있고. 너무 재밌네? 그리고 운동하는 제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종 선배님의 말에 공감하는 게 달리기를 하면서 조금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걸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서도 생각도 하시고 그런 네. 거구나. 저는 그냥 음악만 듣거든요. 아무런 잡생각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들어 뛰어요. 1시간, 2시간 달리다 보면 음악을 지나서 자기만의 생각도. 생각이 되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때가 있는데 나중에 달리다 보면 음악 소리보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는 그게 그래서 아마 근데 처음에 조금 달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음악도 재밌고 달리기도 재밌고 이렇게 좀 퍼져나가게 되는 것 일단은 같더라고요. 흥미를 갖게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네. 맞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가슴에 왜 태극 마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세계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트레일 러닝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대표 옷으로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줘서 이 태극 마크를 달고 제가 달렸던 코스는 45km 코스를 달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협찬까지 받으시면서 네,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트레일 러닝 선수를 소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규호님은 그럼 달리기에 어떻게 하다가 빠지시게 된 거예요? 제가 특전사 이제 707 부대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선배들 후배들과 다 운동권 출신들 선수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항상 경쟁, 기록 이런 달리기를 하다가 사실 조금 재미없는 달리기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군대 전역하면 이제 달리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아름다운 바다, 산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달리기를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달리기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화님은 어떻게 하다가 빠지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달리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런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30살부터 음식점을 한 10년 이상 음식점 경영을 했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항상 끝나고 나면 가게 문을 닫고 가게에 있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항상 좀 그렇게 좀 망가진 약간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관리나 운동을 해야겠구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근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아실 텐데 시간이 이른 시간 아니면 늦은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흔히들 좋아하시는 구기 종목, 뭐 축구, 뭐 농구, 뭐 야구, 뭐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찾은 게 저는 러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게를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한강에 나가게 되면 밤 11시, 12시 그럼 그때 사람들 인적도 드물고 정말 고요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정말 이상한 게 달리다 보면 땀이 흘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네, 바뀌게 그럼요. 되네요. 정말 사람이.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주도에 이제 이주해서 내려와서도 달리다 보니까 마주치는 곳에서 항상 마주치세요. 다 이분들. 네, 그분들이 다 이분들. 또 열심히 달리다 보니 이런 좋은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 제주에 정착해서 또 제주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내년 1월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럼 같이 뛰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같이 달리면서 이제 얼굴 그래서 보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됐고요. 인생을 바꿔놓은 제주도 거기에 같이 또 사랑까지 챙기셨으니까. 그럼요. 10월에
열리는 그 아름다운 마라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 이제 아내 되는 친구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을 텐데 그 친구도 달리기를 하는 친구이다 보니 이제 10km 정도는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남자분들 그 왜 임산부 체험 하시는 거 이렇게 배 이렇게 매는 거 배 나와 있는 그것도 게 하세요, 설마? 그게 한 10km, 12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데 무게가 네, 무게가요. 네, 저도 그거를 착용을 하고 같이 10km를 완주할 계획입니다. 사랑꾼이시네. 사람뿐. 멋지다. 아니 혹시 같이 뛰세요? 아내분하고?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성환이가 부럽습니다. 저희 이 집사람은요 같이 뛰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2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우리 와이프도 적극적인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줍니다. 제가 뭐 어디 뭐 육지로 뛰러 간다든가 이럴 때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형수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이유는요. 대회 나가시면 항상 입상을 하셔서 상금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가게 보탬이 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밀어주시는 그럼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이 그야말로 러닝 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네,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라톤 이런 것들이 중장년층만의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분위기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에 운동 시작할 때도 저도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예전에는 낮에 누가 이제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달리면 손가락질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우리 규호 동생이라든가 기현 씨네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럼 소속된 클럽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의 한라마라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정도, 올해가 딱 만 10년입니다. 창단한 지. 클럽이고 회원수는 한 20명 정도. 네. 같이 매일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소속된 클럽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제주 러닝 크루라고 제주 RC라고 해서 저희가 러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회원수가 지금 70명 정도 되고 5개 코스를 달려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대학교 그리고 탑동 광장에서 해안도로를 달리고 제주항, 산지천, 용담 해안도로 이런 5가지 코스를 5에서 7km 정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이자 이렇게 연락을 저희 해요? 같은 경우는 이제 SNS로 저희가 게시글을 올려요. 게시글을 올리면은 그 아래다가 참석 댓글을 달고 참석해서 같이 러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회원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댓글에 글을 남기면 같이 뛸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저희 러닝 크루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왜 또 네. 그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20, 30대 그 위주의 모임이기 때문에 좀 40대는 좀 사실 참석하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 앞에 보시는 그 성환 형도 저희 소속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한라 마라톤 클럽을 잘 40대가 오가지고 돼버리니까 나가게 되신 네.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정말 달리미들이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제주에서 열리는 대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주에도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면 3월에 열리는 평화 마라톤, 그 한림에서 시작해서 수월봉을 돌아서 돌아오는 코스예요.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관광 마라톤은 월정 해안과 종달리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정말 제주의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벗삼아서 제주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대회이고요. 그리고 11월에 열리는 감귤 마라톤은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는 대회이기도 또 한데 제일 많이 들었던 대회예요. 아, 네. 감귤 마라톤 유명하죠. 일반 로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니 감귤 마라톤 대회는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감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외 분들이 오시면은 감귤을 한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터 운동장에서 흑돼지도 구워주시고 막 전복죽도 주시고 그래서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두 손 가득히 뭔가 축제 같은 돌아다니기도. 분위기인데요, 이건?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좀 축제입니다. 즐거운 대회예요. 그럼 혹시 뭐 거뒀던 성적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성적이 좋았어요. 제주 MBC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고 뭐 울트라 마라톤 뭐 100km 대회에서도 우승도 해보고 막 좋았었는데 잃어버린 3년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3년 이후에
지금이야 또 시작됐지만 그래도 뭐 지금 또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양보도 해줘야 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조금 살살 뛰신다. 후배들을 위해서. 네. 성원님 어느 대회 어떤 성적을 좀 거둬봤어요? 저는 물론 이 대회들을 다 참가는 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대회는 요번에 그 평화 마라톤.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말은 평화 마라톤이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은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결과는 그 모든 그 달리미 분들이 염원하는 이 서브3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2시간 59분 59초까지 들어오면 서브3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목표로 달리긴 했지만 아쉽게도 이 바람에 패배를 하는 바람에 3시간 1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분 너무 아깝다. 예, 너무 아깝긴 한데 다리가 도저히 움직이질 않아서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달린 대회는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제주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70km에 출전을 했고요. 100km 뭐 트레일러닝 대회, 마라톤 대회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한정영님의 뒤를 이어서 저도 입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탑동 광장에서 시작해서 반성문 계곡으로 가서 그다음에 관음사,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찍고 성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산의 오름을 이용해서 탑동까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해발 0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다녔어요. 그건 마라톤이 아니고 거의 등산 아니에요? 근데 그 산을 뛰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산 뛰어서 올라갑니다. 100km짜리도 있다면서요? 예. 키로도 예를 들어 정말 제주도가 좋은 게 제주도 지형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출발해서 서부 해안도로로 쭉 돌다가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까지가 100km가 나옵니다. 여기 100km 코스가 있고요. 네. 그걸 다시 동쪽으로 해서 다시 제주시 탑동까지 오면 200km가 돼요. 그걸 한 바퀴 삥 도는 도일주네. 도일주죠. 그게 2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제주도에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70km, 100km, 굉장히 뭐 200km까지 있는데 이런 힘든 대회에도 막 뛰면서 이런 성적이라든지 순위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일반 마라톤도 그렇지만 완주 자체가 다 이게 그거 우승자고요. 자체가 진짜 대단한 완주 거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km를 운전하고 가라 그래도 아이고 가다가 휴게소 한번 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100km를 뛰고 간다. 저는 한 3km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쉬었다가 한 1km 걷다가 네. 또 한 3km 뛰고 지극히 정상이세요. 네, 정상이에요. 다들 그렇게 네, 생각 다들 시작을 그래요.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3km 뛰어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선배님들처럼 뭐 70km, 100km는 아직 도전을 못 해보고 저는 아직 10km 그리고 풀코스 이 정도만 달리고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경험이 그때 이번 작년 감귤 마라톤 때 그 달리기 마치고 경품 추첨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등이 돼서 진짜요? 돌침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또 이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플러스로 얻어지는 성취감과 두 손 가득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뭔가 나만의 싸움인 것 같고 내가 이 달리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 시간을 쏟고 내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등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만의 싸움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나만의 싸움에서 계속 져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못 느껴본 것 같아. 네. 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잖아요. 네. 강아지랑 한번 이렇게 산책을 좀 오래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여기 한라 마라톤 클럽이나 제주RC에 방문을 가입해서? 해보신다면 또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원동력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제주 대회 말고 그러면 국내 주요 대회들도 참가해 보셨어요? 네. 메이저 대회라고 꼽는 게 서울 도심을 달리는 3월에 열리는 서울 국제 마라톤, 10월 말에 춘천 마라톤, 가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춘천 마라톤. 그리고 11월 달에 서울에서 역시 달리는 중앙 마라톤이 있는데 이런 데도 다 다녀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열리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다 달려보긴 참가해보긴 해봤습니다. 진짜 상금 상위 랭커시겠네요. 우리 성원님은? 네, 마찬가지로 육지의 많은 대회들도 참가를 해봤는데요. 매년 5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오산종주 대회라고
부산에 악산들이 많습니다. 좀 어려운 산들이 많은데 5가지 악산을 묶어서 달리는 60km짜리 트레일런 대회가 있어요. 저는 한라산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산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못 모르고 신청했던 대회인데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한라산은 정말 순한 산, 착한 산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또 운 좋게 또 열심히 뛴 결과로 그래도 입상 3위를 해서 그래서 비행기 값은 경비는 조금 벌어왔습니다. 네. 실력이 또 대단하시다. 운이 좋았습니다. 고수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운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교우님. 서울에 있는 3대 마라톤 중에서 JTBC 마라톤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그때 풀코스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근데 풀코스를 도전해서 2시간 48분. 네. 첫 풀코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아, 됐을 네. 경우에 서브 3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엄청 잘 뛰고. 서브3에서도 굉장히 잘 뛴. 네. 저도 교 선배님이 말씀하신 JTBC를 작년에 첫 풀코스를 했는데 스포츠워치에서 국가대표 현역 선수분이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10주 동안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풀코스에 대해서 더 이번엔 좀 재밌게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회를 뛰었고요. 그래서 저는 달리면서 느꼈던 게 사실 42.195km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당연하죠.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달리지만 결코 혼자 달리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주변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양옆에 있지만 이들에게 같이 에너지를 얻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막 저도 같이 화이팅 같이 외치기도 뛰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재밌다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완주를 했습니다. 한중님 또 특이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풀코스 마라톤에서 3시간에 뛰고 싶다 그러면 그 대회에 3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메이커 봉사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그 페이스메이커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3시간이라고 이제 풍선에 크게 써요. 모든 달리기 런너들이 3시간을 위해서 내가 달리고 싶다 하면 제 주변에 다 옵니다. 출발 전에. 몇백 명이 오는 거죠.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뛰면 막 빨리도 뛰고 천천히도 뛰고 막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구나. 네, 2분 페이스라고 합니다. 1km당 4분 15초 정확하게 그걸 맞춰줘야 돼요. 3개월, 5개월 준비해서 출전한 대회인데 나 때문에 망쳐버리면 페이스가 흐트러지니까. 네, 흐트러지면 그 감당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3시간이 아니고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의 기량이 돼야 돼요. 저렇게 지금 풍선을 네네. 목에 거는 거예요? 목이 아니고 요 뒤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하면 진짜 풍선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정도예요. 한 번은 경상남도 고성 마라톤 1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 갔다가 태풍급 바람이 제주도에 예전에 폭설 내려서 제주공항이 3일 동안 폐쇄된 날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날 고성 마라톤 가서 풍선은 그 고성 마라톤 더 큽니다. 이거 잡고 이렇게 뛰는데 그래도 3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고 제 이름이 달려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이거 끊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페이스 조절이 돼요? 바람도 그렇게 부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실력을 쌓아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이 이제 한 나만 보고 있는데 그런 추억도 있고요. 음. 정말 전국 각지에서 메일이 다양한 메일이 와요. 꼭 서브스를 하고 싶다.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훈련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스타트 라인에 딱 가니까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면 제가 누구입니다. 악수하고 처음 보시는 분인데 악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서비스를 했어요. 하고 그런 이 다양한 인연이 많이 생기고 저는 그 페이스메이커 봉사를 하면서 제 개인 기록은 뭐 10년 그 젊은 기록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달리기 문화, 달리기 전파를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겠네요. 자부할 수 진짜.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계속 뛰다 보면 나만의 달리는 요령 그리고 훈련 방법도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닿는 달리기를 하고 요즘 같은 건 이제 앞꿈치로 이제 달리는 방법 주법이라고 하죠. 이런 팁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자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뭐 자세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페이스로 달리면 3km밖에 못 뛰지만 좀 더 느린 페이스로 해서 5km로 한번 달려보고 그리고 또 7km 이렇게 좀 조금 늘리면서. 네, 늘리면서 네. 하시고 목표를 정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한 30분만 뛰어야지, 1시간만 뛰어야지, 아니면 5km만 뛰어야지, 10km만 뛰어야지.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참아야 한다. 이거를 운동장에서 뛰면 아 너무 힘들지만 한 바퀴만 더 뛰자. 아니면 도로를 뛸 때 아 저기 가로등까지만 더 뛰자. 그리고 저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재밌어야 잘 달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기 전까지만 달려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참아야 한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참아야 할 게 또 더 있잖아요. 생리현상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해안도로에는 화장실이 잘 구비가 돼 있고 우선은 뭐 주유소라든지 근데 이런 마라톤 그 풀코스 뛸 때도 항상 생리현상 때문에 기록이 1, 2분 늦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달리기 코스가 나오면 화장실이 어디인지부터 그것도 체크를 파악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이렇게 달리다 보면 네. 혹시 뭐 후유증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뭐 무릎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저희 친구도 그래요.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뭐 골병 난다. 훅 간다 막 이러는데 정말 그거는 저는 20년 됐잖아요. 운동이 정확하게 달리기를 배우면서 운동을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요령을 터득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외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요. 관절 주변에 근육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생기면서 관절 연골을 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네 분은 또 그냥 뛰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뛰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시던데 뭐 봉사도 하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모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 러너라고 하죠. 함께 달려주실 수 있는 분들, 어디 마라톤 대회나 이런 데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손목에 같이 줄을 묶어서 네. 손목끼리 연결이 돼 있네요. 어떤 네, 끈으로? 저렇게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페이스를 맞춰서 저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가이드 러너를 하는 거죠. 근데 사진에 나오신 저분도 그런 그 시각장애인 러너 중에 한 분이신데 저분 같은 경우는 전혀 보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러너분들 달리기를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리고 싶으면 정말 달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주에도 저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 10여 분, 한 2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봉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도 잘 보이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막 보도블록에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옆에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앞에 장애물 뭐 아니면 이번에는 오르막 내리막 이런 거를 정말 세심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러너분은 또 그거를 100% 의존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규호님은 어떤 활동 같이 병행하세요? 저희 제주 러닝 크루에서는 겨울철마다 그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즘 연예인 중에서 가장 핫하고 열심히 달리시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 RC 같은 경우는 가수 현님과 함께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런 인 제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 건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페이서 메이커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주 RC의 소속 인원으로서 저희는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띠멍 치우멍이라고 저희가 달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달리면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이 나오네요. 한 3에서 5km 정도 달린 후에 우리가 달린 해안을 정화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매년 4월 3일마다 4.3km 또는 43km를 달리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 해안도로 차 타고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뛰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가 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육지에서 제가 달리기를 할 때는 뭔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차량이든
뭐 아니면 대중교통이든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뛰어야 되는 거구나. 이동을 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주에 있으면 그냥 집에서 일단 신발 신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신발만 신으면 어디든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가 있고요. 집에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집에서 운동화끈만 묶으면 정말 어디든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뭐 한라산, 뭐 제주도 해안도로 어디든 한라산 둘레길 너무 좋아서 또 운동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체육관도 각 지역마다 있고요. 운동장도 각 지역마다 있고 제주도가 달리기 인구가 더 늘어났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좀 더 늘어나면 더더욱 인프라가 더 생길 거고 그렇죠. 예, 시설들도 네. 많이 생길 것 같고. 예. 네, 육지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제주도로 여행을 오잖아요. 런트립이라고 해서 런트립을 오는데 근데 다들 뛰면서 조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뛰긴 너무 좋은데 바람과 어필과 다운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다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고요.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겨울철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쪽 강원도 쪽은 되게 영하의 날씨로 추워서 달리기를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반대로 제주도는 거의 영하의 날씨로까지 가질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따스한 날씨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안도로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만큼 관광객 분들도 해안도로에서 많이 보러 오시고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럴 때마다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거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서 이렇게 해안도로 저희만 즐기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서로 했어요.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과 함께 아유. 함께 달리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그럼 그때는 하겠습니다. 저기 한 3km만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4km?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네 분과 나눈 이야기들 뭐 보면 고통은 뭐 끝나기 마련이고 또 참고 버티는 자가 승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도 꼭 들어맞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뛰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 여러분들도 꼭 제주를 달리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이런 즐거움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